안녕하세요. 월드미션 대학교 음악학과 윤에스더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미주 한인 가정의 G세대 자녀 교육과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피아니스트이며 음악학과 교수인데 이렇게 세 자녀의 또 부모로, 그리고 특히 미국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로 또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제가 느끼고 또 깨달은 부분들, 어려움을 겪은 부분들을 토대로 이렇게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주제와 또 연구 목표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 G세대에 대한 관찰 그리고 자세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G세대들이 경험하는 미국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말 그들이 어떠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에서 G세대와 함께하는 예배, 다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또 그 어려운 부분과 또 그 이유,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 되며 그것이 곧 커뮤니티의 회복으로 사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컨텐츠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G세대에 대한 정의 및 이해. G세대는 과연 누구인가? 누구를 G세대라고 부르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미국에서 지칭하는 G세대 중에서도 특히 미주 한인 G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G세대 시대의 자녀 교육,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 교육 어때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가? G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미국 교육은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공교육과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며 공감하고 또 자녀들을 서포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세하게는 요즘 공교육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둔 커리어와 기술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아픔 중 하나인 여러 가지 성격 장애, 발달 장애, 그리고 사회성 결여와 여러 가지 특징적 그런 특수함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특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며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이민 가정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는 부모 세대와 자녀의 언어 장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언제 미국에서 학습을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결국 학교와 부모가 함께 자녀를 교육하는 이상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세대의 예배, 현대 사회에서 G세대의 시대의 예배는 어디에 있는가? 그 어려움은 무엇이 있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있는가? 다세대 통합 예배를 위하여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한인 가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것은 곧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공예배도 회복되며 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가 함께 회복되고 성장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G세대 시대 예배에서의 음악의 역할, 그 힘에 대해서 나누며 예배 회복에서 왜 음악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G세대는 누구입니까? 미국의 세대 분류를 보면 대략 15년 단위를 기준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에 설립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많은 사회적 흐름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퓨 리서치 센터의 세대 구분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이런 세대 구분이 필요합니까? 세대별 인종 및 인구 분포, 그리고 거주 환경, 종교, 직업, 선호도 등 다양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사회적 흐름, 이것들을 파악하며 또 여러 가지 움직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명으로는 사일런트 세대, 그들의 출생 연도는 1928년에서 1945년, 베이비 부머 1946년에서 1964년, X세대는 1965년에서 1980년,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G세대들의 부모 세대이죠. 1981년에서 1996년, 그리고 G세대는 1997년에서 2012년까지 출생한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파 세대는 2013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2세에서 27세인 G세대의 숫자는 대략 6,93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인 G세대의 반이 넘는 55%가량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주 한인 G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한인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신들을 미국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사회에서 에이시안, 또 이렇게 불려지는 정체성의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런 끊임없는 고민들을 가정에서는 쉐어하지 않지만 이들 G세대 가운데 많이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들은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70% 감소된 사회적 교류, 여기에는 이들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인터넷, 각종 SNS를 통하여서 남들과 교류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줄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부모와의 언어의 장벽,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은 곧 문화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외로움을 호소하는 가운데에는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홀로됨을 느끼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낀다는 그러한 통계 결과가 굉장히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또 다른 여러 이유로 그렇게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 지붕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또 언어, 생활 습관과 의견, 이런 많은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대화가 단절되거나 대화를 하고 있지만 겉돌고 있는 그런 이민 가정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먼저 G세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마음 깊이 공감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G세대 자녀들은 마음의 표현을 말로 할 때에 그것을 부모님과 가족들이 경청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도덕적 잣대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이전에 공감하며 정말 그렇구나, 어려웠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가 삶의 예배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며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G세대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생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확한 이해, 그것을 통한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학교에만 자녀들을 맡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관심사, 그리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어디에 있는지 부모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까? 학교와 가정, 그리고 부모, 또 교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미국의 중등교육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교육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현대에 들어서 개인의 적성과 관심사에 따른 맞춤형 지도법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그러한 방식들을 계속 제안해 나가며 부모님들의 또 협조와 관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의 발전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인 1749년 벤자민 프랭클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교육에서 이루어진 수업의 내용들로는 미국 학생들을 위한 수업인데 유럽의 지명, 그리고 유럽의 문화, 여러 가지 유럽식 생각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벤자민 프랭클린이 우리는 미국 학생들에게 맞는 지명과 또 미국 학생들이 배워야 할 역사, 그리고 미국 학생들이 앞으로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돌리고 주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공헌을 통하여 1800년대 이후부터는 기술과 커리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로는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에는 무려 15가지의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한인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좋은 직업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 떠오르는 그런 직업군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려 15종류의 산업 분야에서 우리 자녀들이 가진 은사와 또 관심 그리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들을 택해서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든 학생은 배울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은 동등하게 성장을 도모시키는 교육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개로 나누어진 산업 분야에는 농업 및 자연자원, 또 예술, 이번에 예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러한 분야입니다. 건설, 비즈니스, 교육, 또 에너지 및 환경, 공공 서비스, 엔지니어링과 건축, 패션, 인테리어 디자인, 건강과학, 호텔 관광사업,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제조업, 마케팅, 공공 서비스, 교통 관련 산업 분야 등 이렇게 다양한 인더스트리 섹터로 나누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적성 검사와 여러 가지 또 실험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이렇게 경험해 보고 조사해 본 결과 내가 하고 싶은 것, 관심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것에 대하여 훈련을 받고 실제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 공교육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 맞춤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 Individualized Education 프로그램과 504 플랜은 스페셜 에듀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학습 장애, 발달 장애, 시청각을 포함한 다양한 시체적 어려움, 여기에는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앞자리에 앉지 않으면 선생님을 바라보거나 앞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화면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 청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또 가까이에서 확대기를 끼고 또 듣지 않으면은 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우들과 그런 교류가 어려운 경우, 이런 다양한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성 결핍, 코비드 이후에 더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죠. 그 외 여러 가지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런 개인 맞춤 교육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정확한 지침서가 주어집니다.
또한 여기에는 주의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해당 학생과 관련된 모든 어른들, 부모님과 또 학교 교장,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말하죠. 또 아카데미 교사, 또 주요 과목을 가리키는 수학이나 영어, 히스토리 이런 과목의 교사들뿐 아니라 특별 활동 시간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어그리하며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는 이런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가정과 부모로부터 또 이렇게 고소를 당할 그런 또 위험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04 플랜이라는 것은 조금 개인 맞춤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제너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우들과 잘 어울리고 제너럴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를 들어 과제를 다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허락해 주든지 시험을 보는 시간을 다른 학생들보다 30분 정도 더 늘려주든지 시험 문제를 교사가 1대1로 읽어주거나 또 과제 점검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하여서 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과제를 마무리하고 시험을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 이민사회 한인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런 내 자녀의 어려움을 숨기거나 그렇지 않다고 또 주장하기보다는 내 자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히려 주장하고 학교에 알리며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서포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이민 가정에서 왜 학교가 시작하는 매년 가을이 되면은 여름 말미부터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영어인가요? 또 한글인가요? 또 한국어인가요? 이런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이때에 어떠한 경우에는 자녀가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라고 또 표기를 해서 이런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때 자세한 평가를 통하여서 내 자녀가 필요한 영어 학습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교육에서 영어 프로그램은 단순한 랭귀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의 수업을 통하여서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이 학생이 또 가정에서 이민 가정에서 다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자세히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더 이상 영어 학습과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 없는 상태로 학생을 이끌어주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공교육을 잘 이해하고 또 학교와 교사와 부모가 함께 또 자녀들을 교육해야 함에 또 이어서 Z세대 시대 예배의 현주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데니얼 콕스는 종교생활 참여도를 오래 연구해 왔습니다. 18세에서 29 사이의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그는 이미 팬데믹 전인 2019년에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종교 활동 혹은 실생활에서 식기도를 한다든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 또한 주일 공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러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30%를 못 미치는 통계를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는 이미 더 심각해진 것을 우리 모두 느끼고 계시죠. 또한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을 공동 저작한 짐 데이비스와 또 마이클 그레이엄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서 현재 미국인들의 교회 출석에 관한 현실을 알려주었는데요. 매 주일마다 교회 출석률을 살펴본 결과 지난 하반세기 동안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매주일 교회를 출석하던 그러한 통계에서 연간 한 번의 출석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또한 The Church of All Ages Generations Worshipping Together를 낸 하워드 밴더웰 저자는 세대 차이로 인한 예배의 어려움을 연구하고 또한 그 다양한 이유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현대 교회의 회중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직업으로
생활에 바쁜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이나 또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않으면서 교회가 그 일을 자신들 대신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세대 간의 차이와 또 세대 간의 여러 가지 문화의 이질점, 대화의 단절,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미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앞서 말씀드린 책에서 하워드 밴더웰은 세대 통합 예배란 무엇인가? 모든 연령대의 회중, 이들이 동등하게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다른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이상하다고 문제점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이 모든 지체들이 각각 다른 기능과 또 역할,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 연약함들을 서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의 케빈 브라운 기자는 에스베리 부흥 운동이 지세대에 대해 알려준 사실이라는 글을 기자하였습니다. 에스베리 부흥 운동이란 2023년 2월 8일 시작되어서 16일간 끊임없이 이어진 놀라운 대부흥 운동이죠. 이때 끊임없는 찬양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케빈 브라운은 이때 찬양의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중을 하나로 연결하게 하는 힘이 찬양에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음악에는 그러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생일 축하하는 노래를 부를 때 한 마음이 되거나 또 우리가 메사이아가 퍼질 때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그 가사를 또 묵상하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음악을 통하여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실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빈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추상적 단어를 말하고 믿음이라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대하겠습니까? 바로 가정에서 먼저 어른이 된 우리 부모님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세대들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보여주는 이런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은 패션 컨퍼런스 같은 집회, 항상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찬양으로 손을 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훨씬 더 힘을 써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가정과 학교, 교회, 그에 해당하는 모든 소속 커뮤니티 전체가 힘을 합쳐 자녀들을 교육하고 돌봄으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물학적 가정의 범위로만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의 모든 자녀들, 특히 소외당하고 음지에 있는 어려운 자녀들에게 참 어른의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어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이란 보다 넓은 범위의 공동체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다음 세대 자체를 돌봄에 마음을 써 관심을 가지면서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미주 한인 가정의 G세대 자녀 교육과 예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랑과 관심 그리고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질 이 일들은 앞으로 성장하는 알파 세대 시대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음악학과의 윤에스더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